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시장 투동자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250만원 월급 받는 맞벌이 부부가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250만원이면 연봉 한 3,400 정도 되는 그런 분이겠죠? 30대에 3,400 연봉 받으면은 아마 2021년 기준으로 평균적인 직장인 연봉일 거예요. 제가 블로그에 글을 썼을 때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은 세후 소득이 500만 원이라고 생각할게요. 501만 원이라고 생각할게요. 이거 제가 전에 적어놨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소비를 한다고 볼게요. 한 달에 180만 원으로 한 달을 생활할 수 있다. 물론 어렵죠. 어려운데 일단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면은 1년에 6천만 원을 버는 격이고 1년에 2,160만 원을 쓰는 격이에요. 그러면은 한 달에 320만 원이 남으니까 이 중에 5% 정도는 비상금으로 남겨놓고 나머지 304만 원을 8%로 매달 적립식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연봉리가 적용이 되니까 10년 차에 5억 5천이 됩니다. 물론 세 전이에요. 거래세나 뭐 이런 종합소득세나 뭐 금융소득세 다 제외하고 그냥 세 전. 그러면은 이 5억 5천이 그 다음 해에 4,400만 원의 금융소득을 가지고 오겠죠. 이 가정은 1년에 2,160만 원을 쓰니 금융소득에서 이상적인 소비를 제외하면은 2,200만 원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다시 또 투자를 하겠죠. 이거를 다시 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10년 전에 1,000만 원과 지금의 1,000만 원은 다르죠. 1,000만 원이라는 돈의 구매력이 10년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짜장면 개수를 세보면 알 수 있겠죠. 지금 짜장면 한 그릇 한 6,000원 정도 하는데 한 10년 전에는 뭐 한 3,000원, 4,000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10년 정도 전이라고 봤을 때 매년 인플레이션이 3%씩 늘어왔어요. 이것도 통계청에서 확인하면 되는데 뭐 지금은 빨리빨리 끝내야 되니까 나중에 그 사이트는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1년 차에 2,100만 원을 썼다면 10년 후에는 2,800만 원을 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얻은 금융소득 4,400만 원에서 2,800만 원을 쓰더라도 1,500만 원이 남게 되고 이게 다시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돈이 또 8%를 불러 들어와서 또 3% 늘어나더라도 기존에 있던 원금과 남은 돈이 또 금융소득을 일으켜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셈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 자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정의가 여러 가지 있고 막 영어로 막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거 모르겠고요. 그냥 제가 느끼는 경제적 자유는 노동이 없이 수익금이 지출금을 넘어선 상태예요. 제가 돈을 버는 이유는 노동을 없애기 위해서요. 제 인생에서 노동을 없애고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저는 부자가 돼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사람들마다 다 자기들의 목표는 다르겠죠. 근데 재테크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뭐 맞벌이 부부나 이제 신혼이나 뭐 이런 분들 재테크에 많이 관심을 갖죠. 그리고 보통 이제 취직을 하면 이런 재테크에 많이 관심을 갖는데 그런 분들이 하다가 내 월급이랑 집값이 올라가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괴리감을 느끼죠. 괴리감을 느끼고 그런 거를 다 포기해 버립니다. 가계부 써봤자 뭐 돈이 모이겠어? 뭐 이러면서 그냥 다 포기하죠. 근데 재테크를 저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저도 평범한 직장인인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깃발을 어디다 꼽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재테크를 시작했을 때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거는 이게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어 없어?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평범한 직장인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어. 만약에 있다면 깃발 꽂고 달려가면 되는데 안 된다면은 이건 헛짓하는 거니까 뭔가 다른 경로를 찾았어야 됐죠. 근데 또 여기에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어. 근데 그건 어려워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저한테 문제는 안 됐어요. 어려운 거면은 어때요? 뭐 다 어렵죠. 당연히 어려워야 됩니다. 경제적 자유 얻는 거 당연히 어려워야 돼요. 평범한 직장인이. 왜냐면 지금 많은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들 혹은 많이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린 노력을 안 했어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야 되죠. 그런 사람들 공부할 때 우린 놀았잖아요. 그래서 평범한 직장인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더 열심히 해야죠. 더 노력하고. 그래서 원하는 거를 성취해야겠죠.
이거를 의외로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당연히 힘들어야 되는데 힘을 안 들이고 뭐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사람들이 좀 많다고 느꼈어요. 이제 그럼 어려운 거는 어려운 거고 하나하나 팩터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2160만 원을 쓰면서 어떻게 1년을 버틸까? 어떻게 행복하게 버틸까? 그 다음에 남은 돈을 몽땅 몰빵 투자하면서 어떻게 8%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까? 이 8%의 기준은 지난 12년간, 2010년부터 2022년까지 S&P 500하고 코스피 200에 50대 50으로 월별 리밸런싱 했다고 치면은 연휴율이 10.3%예요. 여기서 갖고 온 거예요.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운용 보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물론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해 주지는 않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산 시장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일정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구가 망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많은 투자 서적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차차 제가 얘기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투동자 연구소에서는 이 팩터들을 하나씩 보면서 어떻게 이상적으로 소비를 할까? 어떻게 현명한 소비를 하고 어떻게 성공적인 투자를 할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조합을 해서 잘 체계적인 관리를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채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안에 경제적 자유 얻는 거 굉장히 어렵겠죠. 2100만 원 1년에 요만큼 쓰면서 매월 300만 원씩 막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인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많이 없죠. 근데 저는 거의 이 수준에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아예 불가능한 거는 아니라고 봐요.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닌데 조금 힘들 뿐이죠. 그러니까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시작을 했었는데 포기했다가 다시 도전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수치 계산을 좀 해보시고 좀 가능성이 있다. 뭔가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